보도를 대는 위치는 아무 때나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아까 이렇게 모서리 쪽에서 여기 딱 모서리에 붙은 요 코를 찾는 방법 알려드렸지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바늘 이런 형태의 아우각 바늘로 계속 뜨셔도 되지만 또는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노멀한 코바늘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아우각 바늘을 7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 호스 작은 6호를 사용할게요. 여러분이 8호를 사용했으면 7호, 9호를 사용했으면 8호 이런 식으로 기존 사용했던 이 바늘보다 한 호스 작은 바늘을 고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골라서 마지막 모서리에 쭉 바늘을 넣고요. 보더를 대고 싶은 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방법은 같아요. 이렇게 시장 묶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다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로 일단 한 바퀴를 돌릴 거라서 저 이렇게 짠 하고 기둥코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시작했던 코로 들어가서 첫 번째 코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코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은 긴뜨기를 하셔도 되고 한길긴뜨기를 하셔도 되지만 무조건 이렇게 딱 붙어있는 요번 단 테두리를 한 바퀴 둘러줄 이번 단은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야 조금 깔끔하게 연결되는 거 있어요. 자, 지금 이 꼬랑지 실들은 다 숨기면서 떠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뜨개를 하면서 생긴 요런 꼬랑지 실도 몽땅 뜨면서 바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숨겨야 되는 것들이 많을 때는 짧은뜨기가 가장 깔끔하고 쫀쫀하게 떠져서 짧은뜨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짧은뜨기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코도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 꼬랑지 실 숨겨가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서로 배색이 되는 경계, 즉 꼬랑지 실이 있는 이곳까지 왔지요. 호수는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딱 맞춰서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9개, 즉 이렇게 촉촉촉 무늬가 있는 이 터니시안 스티치 무늬 9개 있고 9칸이 있기 때문에 짧은뜨기도 9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도 야무지게 9 이렇게 딱 맞춰주면 2번 단, 요번 색깔, 요번 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옆에 칸으로 가볼게요. 옆에 칸으로 갈 때 여기서 옆에 칸으로 갈 때 요 색깔 실, 꼬랑지 실 이렇게 뒤로 살짝 같이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 정리, 우리가 엄청 귀찮아하는 그 실 정리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거죠. 그 옆에 칸으로 가서 또 이렇게 하나 새로 시작하고 또 9개가 가져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둘 이런 식으로 주르륵 또 가줄게요. 뒤에 꼬랑지 실 같이 뜨는 거 잊지 말아요. 자, 여기도 8번째 코까지 해놓고 9번째 코는 이렇게 또 살짝 당겨가면서 좀 팽팽하게 해놓고 9번째 코도 이렇게 야무지게 딱 떠주고요. 또 그 옆에 코로 가려면 또 이 노랑 실도 있고 파랑 실도 있고 여기서부터 계속 딸려온 애들 적당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여기서 딸려온 실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아웃, 나중에 정리해 주는 걸로 하고 이 노랑 실도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도 아웃, 그냥 정리해 주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딸려오는 실들은 적당히 어느 정도만 조금 튼튼하게 뒤에 가려졌다 싶으면 뒤로 이렇게 쓱쓱 빼놓고 나중에 지저분한 부분은 돗바늘과 가위로 살짝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이렇게 갈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된 이 코가 아까 이렇게 색깔 바꿀 때도 잔소리를 몇 번 들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 실이 딱 걸쳐있는 이 코는 벌써 사용이 된 코예요. 이쪽 팀의 첫 코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땀같이 생긴 이 터니시안 스티치 무늬의 오른쪽이 첫 코라는 걸 기억을 하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고 또 옆으로 사부작 가볼게요. 이렇게 9인 코도 꼭 기억을 하고
뜨개를 해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9코를 해준 게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조금 다르니까 꼬랑지실 숨겨가면서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이렇게 7번째 코까지 온 상황이고 8번째 코, 9번째 코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찔러서 8번째 코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바로 여기 있지요. 이렇게 코 밑에 있는 구멍 뽕 뚫린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이 모서리 부분은 약간 이렇게 각이 져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짧은뜨기를 해준 이 코에서 바로 사슬 2개를 더 만들어 주고요. 즉 하나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를 만들어 주고 같은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이렇게 지금은 작아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각이 져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코를 쪼로로록 정리해주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이 조금 약하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뜨면 이렇게 실이 한 가닥씩 잡혀서 뜨개를 하는데 약간 헐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즉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하면은 여기가 헐렁해서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서 뜨개를 해줄게요. 보세요. 이쪽 라인에서 한 코는 벌써 돼 있는 거라서 이쪽 코를 뿅 해주면 되는데, 그쪽 코 말고 이렇게 살짝 밑에 보면 약간 더 바늘을 찌를 곳이 있어요. 이렇게 찔러서 둘, 여기 벌써 하나 해줬으니까 여기 벌써 모서리에서 하나 해줘서 2개인 거예요. 하나 2개 해줬고요. 다음 코의 위치는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쪽은 벌써 한 거라서 그 옆에 거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죠. 바로 꽂으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살짝 아래쪽을 당겨서 이렇게 뜨기 해주고, 또 이렇게 라인 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아래쪽을 찔러서 뜨기, 또 열에 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멍이 커도 그 아래 어떤 가닥이든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9개의 코드를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쭉 찾아서 약간 이렇게 센스 있게, 일부러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센스 있게 그 아래쪽을 찔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여기 모서리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의 코를 쪼로록 찾아서 연결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황이로 가볼게요. 주황실도 이렇게 뒷부분은 숨겨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저 시작 코지요. 요렇게 무늬가 있는 라인을 쭉 따라 올라가서 바로 여기고, 이렇게 얄팍하게 찌르지 말고 좀 아래쪽을 찔러서 이렇게 하나 해줬고요. 또 이렇게 라인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 코수를 가장 찾기 쉬운 방법은 이쪽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약간 벌어진 코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늬 따라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지으면 정확한 나의 코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끝까지 9개의 코가 나오나 한번 주르륵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9개의 코 저는 잘 찾았고요. 또 이쪽도 9개의 코를 또 찾아줄게요. 이렇게 라인 올라가서 이쪽 집 뒤에 꼬랑지 실은 계속 숨겨가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또 9개 쭉 끝까지 모서리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쪽도 거의 또 모서리까지 왔지요. 모서리까지 여기까지 다 채우고 진짜 마지막 코 여기가 지금 딱 남겨진 상황이에요. 자, 반대편 모서리와 같아요. 모서리 또한 너무 끝부분을 해서 이 부분이 너무 벌어질 것 같으면 적당히 모서리에 약간 안쪽을 하셔도 돼요.
요 정도 센스는 우리가 또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 2개 하고 같은 자리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넣어서 이렇게 또 모서리 띵 만들어줬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두 면도 해결을 하고 올게요. 쭈루루루 한 코에 하나씩 9개 다 주워줬고요. 이쪽도 9개씩 모서리만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해서 이쪽이랑 이쪽까지도 깔끔하게 채워주도록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7개 코까지 이번 마지막 칸에 7개 코까지 했고요. 8번째 짧은뜨기를 해주고 9번째는 바로 맨 처음 시작했던 그 같은 코로 들어오셔야 돼요. 완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코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 같은 자리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고 이렇게 8번째 코까지 마지막 처음에 시작했던 그 코가 있었던 그 마지막이자 시작하는 그 칸이에요. 그 칸의 마지막 코는 처음 시작했던 코 있지요? 우리 세로 실을 연결해서 사슬 하나 만들고 첫 번째 코를 만들었던 그 코와 같은 코, 바로 그 코로 들어가셔야 돼요. 꼭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같은 코예요. 하나 이렇게 해주고 다른 부분들 이렇게 사슬 2개로 마무리되어 있는 그 부분처럼 우리 사슬 2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바늘실을 걸어서 지금 완전 시작할 때 첫 코 있지요? 여기 V코 꿰어서 실 걸어내고 3개 코 모두 통과하는 긴뜨기를 해서 사슬 2개의 길이만큼 이렇게 맞춰주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저의 테두리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 살짝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정리를 하고도 연이어 뜨고도 남은 실들이 있지요. 이 남은 실들은 적당히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싶을 만큼 이렇게 사사사삭 당겨서 이렇게 사사사삭 당겨서 조금 더 야무지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 사사사삭 당겨서 이렇게 정리를 더 깔끔하게 해주고 정리가 되었다. 이제 됐네.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 없네 하면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어차피 옆과 연결되면서 다 어느 정도 튼튼함은 보장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라만 주셔도 큰 무리 없이 풀리지 않게 연결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저는 뒷부분을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었어요. 자, 이제 뒷부분 실 정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이제 보도에만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봐요. 보도는 사실 지금과 같이 짧은뜨기로 하는 게 가장 예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작은 샘플이어서 그렇지 이렇게 막 5, 7cm까지 짧은뜨기로 하다 보면 굉장히 성격을 버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짧은뜨기로 하는 게 제일로 이쁘긴 하니까 한 단은 더 짧은뜨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긴뜨기나 한길긴뜨기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짧은뜨기로 마무리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사슬을 하나 더 만들고 방금 이렇게 긴뜨기로 연결해서 생긴 이 공간 있지요? 이 공간으로 쏙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더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코 있지요? 이 코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에도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모서리까지 쭉 짧은뜨기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마감을 거의 다 했지요?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딸린 모양 옆에 있는 이 코에도 꽂고 또 마지막 여기 모서리 전단의 모서리에 있었던 마지막 코도 딱 해놓으면 이제 짧은뜨기 하나씩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전단에 사슬 2개의 공간 있지요? 여기가 딱 보여요. 그 사슬 2개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 넣고 사슬 2개를 해 넣고 그리고 다시
그 공간, 사슬 2개 공간에 들어와서 짧은뜨기를 딱 해주면 자, 이렇게 또 모서리 처리가 돼요. 모서리는 무조건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를 사슬 2개의 공간에 채워넣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쭈루루루 가줘야 되는데 요 모양을 딱 보면 밑으로 이렇게 벌떡 보리쌀같이 튀어나온 거 위에 있는 요렇게가 한 세트 한 팀이에요. 즉,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해야지 하고 보면 요렇게가 한 세트라는 걸 기억을 하고 요게 약간 붙어 있어서 요 코가 실에 따라서 스킵하기가 쉬워서 잔소리 한번 드린 거예요. 전단에 바로 전단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했던 그 코 빼먹지 말고 이렇게 꽂아서 짧은뜨기를 딱 해줘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쭉 다음 모서리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짠, 사슬 2개 공간을 만나지요. 이 사슬 2개 공간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같은 공간, 딱 같은 공간이에요.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서 모서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여기 빼먹지 말고 요 모양 위에 딸린 V코부터 첫 코에서 또 쭈루루룩 진행하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쭈루룩 진행을 해서 여기도 모서리 처리해주는 걸로 해서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시작했던 곳까지 왔지요. 이렇게 마지막 코를 딱 해주고 보면은 이렇게 첫 코, 바로 여긴 기둥코 하나 세웠던 거고 여기가 첫 코지요. 첫 코. 지금 첫 코가 벌써 돼 있는 이 자리지요. 이 구멍 뻥 나 있는 자리. 모르겠으면 여기 모양 첫 코 확인하고 아래에 보리쌀 모양 확인해서 같은 자리 구멍 뻥을 찾으시면 돼요. 쏙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주고요. 즉 같은 자리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해준 거고 둘 사이에 연결하는 사슬 대신 바늘의 실 연결해서 이렇게 바늘의 실을 걸어서 이렇게 첫 코에 긴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쏙 빼서 세 코를 한 번에 셔라라.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짧은뜨기로 보더 부분을 다 마감하실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더 넓어질 때까지, 즉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작아서 자꾸 말리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덜 말릴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팽팽하게 퍼지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조금 넓게 하시면 되고, 짧은뜨기로 하다가는 이번 생에 못 끝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긴뜨기와 한길긴뜨기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사실 한길긴뜨기보다는 긴뜨기가 더 이쁜 것 같으니까 일단 긴뜨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길긴뜨기를 하셔도 돼요. 방법은 동일하니 참고를 하세요. 자, 이렇게 긴뜨기로 딱 연결이 된 이 상황에서 사슬은 2개만, 요렇게 2개만 세워주고요. 혹시 한길긴뜨기로 하실 분도 2개만 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늘의 실을 걸어서 지금 요 자리 전단에 긴뜨기 했던 딱 요 밑에 요 자리로 쏙 들어가서 긴뜨기를 하나만 더 해줄게요. 짠, 요렇게. 자, 긴뜨기 한길긴뜨기는 짧은뜨기와는 다르게 모서리 처리에 2개씩 짝꿍이 쓰여야 돼서 지금 기둥코 세운 얘 사슬 2개까지 짝꿍으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지금 2개의 긴뜨기를 만들어 놓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옆코로 가볼게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히 보이는 코가 바로 여기지요. 자, 그래서 바늘의 실을 걸어서 바로 여기, 이건 첫 번째 코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에 넣었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첫 코로 가시면 돼요. 쏙 넣고 긴뜨기를 하나에 넣고요. 그 다음 바로 옆 코부터는 그냥 차곡차곡 했던 코에 또 하지 않게 주의하면서 옆 코로 살짝 이동하면서 이렇게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즉, 쭉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이쪽 모서리 하는 것까지 한번 와볼게요. 이렇게 반대쪽 모서리까지 왔으면 전단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를 넣었던 딱 그 모서리 사슬 2개 자리로 긴뜨기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긴뜨기를 쏙 넣어서 하나 해주고 같은 자리에 바늘의 실 걸어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긴뜨기를 하나 더 해주고, 오호. 그 다음 사슬 2개는 동일하고 짧은뜨기는 하나 있지만 긴뜨기 한길 긴뜨기는 2개, 딱 같은 자리로 긴뜨기 2개를 더 해줄게요. 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네모 각지게 딱 되면서 옆으로 각지게 넘어가는 모서리 처리 되었어요. 또 옆으로 스르르 갈기 위해서 첫 코를 찾는 건 동일해요. 눈에 보이는 여기가 첫 코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딱 하기가 좋은데, 사실 전단에 딱 이 자리에 짧은뜨기가 하나 있었지요. 그 위에 있는 V코 살짝 가려져서 안 보이는 바로 얘가 첫 코라는 거. 요거 빼먹기 쉬우니까 빼먹지 않게 보리쌀 위에 V코를 찾아서 그 코에도 꿰어서 긴뜨기 하나를 야무지게 해주고, 그 옆에 코도 또 쪼로로로 가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모서리 처리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다시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 줄 건데, 방금 했던 것처럼 요 첫 코, 전단에 짧은뜨기 했던 그 첫 코임을 기억하고 까먹지 않게 빼먹지 않게 주의하면서 쭉 모서리 처리해서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지금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오고 있는데, 혹여 이 모서리 부분의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하다, 찌그러졌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부터 제가 강조한 코너를 만들 때 긴뜨기 2개까지 딱 넣고 이 첫 코가 바로 전단의 짧은뜨기 그 코라는 거, 요거 빼먹은 모양 살짝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진짜 마지막 코 여기군요. 여기에 딱 넣어주고요. 모서리 처리를 해볼게요. 모서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슬 2개 긴뜨기 하나 넣었던 바로 똑같은 자리로 들어갈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똑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긴뜨기 2개를 딱 이렇게 챙겨 놓고 둘 사이를 만나게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긴뜨기로 만나게 해줄 거고, 만날 때는 여기 기둥코 세웠던 사슬 2개 말고 요 사슬 2개 아니고 첫 번째 긴뜨기 위에 있는 요 V코에 해줘야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 해줄게요. 어디냐면 이 사슬 2개가 아니고 첫 번째 긴뜨기 여기입니다. 긴뜨기 위에 딸린 그 V코예요. 그쪽으로 바늘을 쏙 넣어서 세실 걸어 빼주고, 세실 걸어 쫘르르 빼주는 쫘르르 쫘르르 긴뜨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단수를 올리면 돼요.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두껍게 하면 되는데, 시작은 일단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또 똑같아요. 사슬 2개를 세우고 쫙 벌렸을 때 이 위치, 방금 긴뜨기를 연결한 그곳으로 들어와서 긴뜨기는 하나만, 왜냐하면 벌써 이 사슬 2개가 긴뜨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하나만 세워줄게요. 즉 방금 하나만 긴뜨기를 넣어서 생긴 이 V코가 한 바퀴 삥 돌아왔을 때 다시 만나는 그 V코니까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코에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살짝 마커로 표시는 바로 이 코에 나중에 돌아와서 긴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엔 또 보이는 코. 첫 코는 이렇게 눈에 띄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코에 이렇게 뻥 넣어서 긴뜨기를 해주고요. 또 그 옆에 코도 스르르 가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긴뜨기로 하셔도 한길 긴뜨기를 하셔도 같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만큼만 했는데도 그 말렸던 부분들이 꽤 많이 펴졌지요. 이런 식으로 진짜 이 부분은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실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두껍게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다시 여기 우리 마커를 해놨던 요거 기억하지요? 여기까지 거의 왔어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긴뜨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다시 만나야 되는 지점을 만나요. 즉 긴뜨기를 해서 연결을 해놨던 바로 그 코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과감하게 뚫다 보면 여기꾼 하고 알 수 있어요. 그
빗꽃으로 들어가서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둘, 이렇게 두 개를 해주고, 그 다음은 바로 이 마커를 표시해놨다.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바늘에 실을 걸어서 요 코 마커 표시 안 해놓으신 분은 여기 사슬 2개 말고 그 옆에 긴뜨기 위에 있는 V코를 찾으시면 돼요. 쏙 들어가서 빼고 사슬 3개 한 번에 걸어 빼는 긴뜨기로 연결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단을 더 떴고요. 딱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높게 넓게 뜨시면 돼요. 지금 요만큼 했는데도 보도를 댔다는 이유로 이렇게 약간 똘똘똘 말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면서 펴졌어요.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보도의 두께는 한 7cm 정도가 돼요. 굉장히 넓게 만든 건데 이 부분 또한 실 준비량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힘이 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벌럭벌럭 귀여운 무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레이스 같은 귀여운 그런 무늬를 들어갈 건데 나는 그런 공주가 무늬 질색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요 상황에서 그냥 빼뜨기로 한 바퀴를 뺑 돌려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처럼 나는 예쁜 공주가다 하시는 분들은 예쁜 무늬 한번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쁜 무늬를 하려면 사슬을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세우고 다시 이렇게 긴뜨기로 연결한 이 공간을 찾아서 이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예쁜이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쁜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요 예쁜이는 한길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얘 사슬 3개가 벌써 한길긴뜨기 하나로 쳐주는 거라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2개를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 더 해서 2개를 해줬고요.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같은 자리로 가서 하나를 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사슬까지 포함해서 3개를 해주게 돼요. 한 바퀴 돌아와서 또 이쪽에 비슷한 거 뭐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개의 코를 스킵을 해줄 거예요. 자, 얘 긴뜨기 위에 있는 V코, 얘 한 코임을 기억을 하고 한 코, 2코. 사실 긴뜨기, 한길긴뜨기부터는 코 위에 V코를 세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둥을 세는 게 조금 코수 세기가 더 수월하세요. 하나, 둘을 스킵을 하고 바로 3개 여기로 가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2개의 코를 스킵한 3번째 코에 쏙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만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예쁜이가 안 나왔지만 곧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2개의 코를 스킵할게요. 방금 짧은뜨기를 한 코 말고 그 옆에 2개의 코를 스킵을 하고 3번째 코로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그 3번째 코에 이렇게 넣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딸랑 한 개의 코에 3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 위에 바로 피코뜨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사슬을 이렇게 2개, 이렇게 사슬 2개를 추가로 세우고 보면은 이렇게 약간 시원 모양으로, 정말 시원 모양으로 앞쪽에 이렇게 코를 살짝 찌를 수가 있지요. 이렇게요. 이렇게 쏙 들어가서 실을 걸어 빼오고 빼온 실 고리 통과는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피코 무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만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아까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줬던 딱 그 한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3개 넣어줄게요. 좁아 보여도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길긴뜨기 3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넣어주면 뭔가 아주 예쁜 무늬가 하나 생겼지요? 완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많이 해준 이 코 있지요? 활짝 벌어져 있는 이 코 말고 그 옆에 코 말고 또 그 옆에 코, 그 옆에 코 2코를 스킵을 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같이 들려있는 이 코 포함이에요. 그래서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를 스킵을 하고 세 번째 코 이렇게 두 개 스킵하고 이렇게 세 번째 코로 가서 아까처럼 짧은 뜨기를 하나만 이렇게 해줄게요. 짠!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쁜 무늬 하나 생겼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어주면 되는데 한 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해줬던 코 말고 옆에 두 코 스킵하고 세 번째 코로 한길 긴뜨기 세 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주고 사슬 두 개 만든 후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 바로 가는 위치 바로 아래에 이렇게 시온 무늬 짠 이렇게 호호 일로 쏙 넣어서 커러실 빼고 펜실로 고리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주고요. 빼뜨기를 해주자마자 아까 한길긴뜨기 3개 줬던 그 자리로 다시 실걸어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3개를 추가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3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두 코 스킵 살짝 올라가 있는 이 코 포함이에요. 한 코, 두 코 스킵하고 세 번째 코로 가서 쏙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이 무늬들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예쁘게 테두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쭉 가다 보면 여기 코스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 당연히 되실 거예요. 저와 사이즈가 분명히 많이 다르실 테니까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예쁜 무늬를 딱 만들고 짧은 뜨기까지 딱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남은 코들로 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헤아려 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두 코를 스킵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예쁜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두 코를 스킵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무늬를 넣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코를 스킵하고 짧은 뜨기를 넣어줄 것이고 두 코를 스킵하고 무늬를 넣어주는데 애매하게 한 코 남네 이런 식으로 약간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처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질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한 코가 남는 상황이지요. 그 한 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스킵해야 되는 코가 원래는 한 개, 두 개지만 이렇게 세 개의 코를 스킵하고 이쪽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한두 코는 이렇게 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임의대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살짝 숨겨가면서 딱 맞게끔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후다다닥 예쁜 이 무늬 하나 넣어 보고요.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원래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 두 개 코 스킵하고 바로 여기에 이렇게 짧은 뜨기를 딱 넣어주면 되지요. 오호. 그 다음 또 두 개의 코를 스킵을 하고 볼일을 보러 가면 되는데 모서리는 무조건 요 예쁜 이 무늬가 하나 온전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 코 스킵하고 가줄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이 딱 모서리 우리 긴뜨기로 이렇게 공간 만들었던 이 자리로 한 개의 긴뜨기 3개 넣어주고요. 그리고 피코 무늬 넣어주고요. 딱 같은 공간에 한 개의 긴뜨기 3개 더. 모서리는 무조건 온전한 세트가 와야 되니까 그 전에 한 코가 남든 모질하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차피 한두 코는 전혀 티가 나지 않으니까 선택적으로 이렇게 살짝 숨겨가면서 작업을 완료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볼게요. 이쪽 면을 하기 위해서 또 두 개의 코를 스킵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개의 코를 스킵해야 되는데 스킵해야 되는 두 코도 이렇게 긴뜨기 생각해서 하나 둘 스킵하고 바로 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 놓쳐서 이쪽으로 만약에 스킵해서 이렇게 숑 간다고 해도 다시 또 이쪽에서 적당히 맞춰주면 되니까
이렇게 테두리 무늬를 넣을 때 너무 그 부분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런 거 넣을 때 그렇게 하드고 차이는 그닥 티가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유두리 있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린 유두리 있는 사람이니까 전문 용어 유두리 아시지요? 우리 이렇게 선택적으로 살짝살짝 지나가 보도록 해요. 하지만 저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첫 긴뜨기, 두 번째 긴뜨기 스킵하고 세 번째 긴뜨기 자리로 이렇게 가서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모서리 처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끝낸 다음에 또 두 개의 코를 스킵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무늬를 쭉 넣어서 여기까지 왔더니 아까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보세요. 저는 이 모서리에 온전한 무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코를 거르고 여기에 짧은 뜨기가 와야 되지요. 근데 무늬가 벌써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두 코가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 또 우리 두 코를 살짝 없애주면서 제거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개의 무늬를 살짝 풀고 이 두 코를 해결해 주도록 할게요. 즉 여러분이 블랭킷을 뜰 때는 저보다 훨씬 이 부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 부분쯤에서 한 10cm 정도 전에 어떻게 될 건지 살짝 헤아려 본 다음에 그렇게 해결 방안을 이런 식으로 저처럼 찾으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지금 짧은 뜨기로 끝나 있는 상황에 원래 두 코를 걸어야 되지만 세 코를 거르고 네 번째 코, 요거 세 코 좀 늘어나서 그렇지, 네 번째 코로 들어가서 무늬를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무늬를 후다닥 만든 다음에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로 가서 짧은 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두 개의 코를 살짝 숨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분명 맞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두 코를 거르고 그 다음 번째 코로 가서 후다다닥 무늬를 또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나 무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긴 무조건 짧은 뜨기가 와야 돼. 또 두 코를 거르고 여기에 또 무늬가 와줘야 되는군. 즉 세 코를 더 숨기면 되는군. 자, 이런 식으로 헤알려서 또 세 코를 거르고 그 다음 코에 또 무늬가 들어가 줄게요. 자, 또 무늬 이렇게 들어가 줬고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에 가서 짧은 뜨기를 딱 해주면 짜라란, 옆에 있는 것들과 큰 차이 없이 자연스럽게 코너에 두 코 남겨놓고 코너에 또 모서리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서리 처리도 해볼게요. 이 사슬 두 개 있었던, 자, 이렇게 사슬 두 개 있었던 그 자리로 들어와서 똑같이 한 개 긴뜨기 세 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또 사슬 두 개, 그리고 또 두 코 거르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짜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지요. 블랭킷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코스를 정확히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유두리를 살려서 후다다닥 이쪽도 처리하고 후다다닥 이쪽도 처리해서 다시 만나는 부분까지 오도록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처음 시작했던 곳, 그곳까지 이렇게 짠 합치기 직전까지 왔어요. 자, 보면은 저는 코를 대충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로 가서 짧은 뜨기를 하나 해 넣고 또 두 코를 건너뛰면 짠 하고 첫 번째 시작했던 그 긴뜨기 자리로 오게끔 제가 다 맞춰놨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딱딱 맞게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 긴뜨기 있었던 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길 긴뜨기 3개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마무리를 하려면 여기 피코, 다른 곳에도 있는 피코를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래서 사슬 2개를 만들고 이렇게 시온 모양으로 살짝 반을 통과시켜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면 되는데 이 빼뜨기 이렇게 실을 걸지 않고 이쪽까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사슬 3개를 만들고 시작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반코를 끼워줄게요. 그리고 세 실을 걸어서 살짝 빼주고 방금 빼준 요 실로 요 세 코를 주르륵 통과를 해줄게요.
이렇게 나눠서 통과를 해줬어요. 다음 실을 자르고 자, 이렇게 바늘을 끼워서 마무리를 시켜줄게요. 이 피코 무늬가 모양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끔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코, 그 다음 V코로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다시 나오면 이렇게 실이 시작했던 곳 있지요? 이렇게 슝 나왔던 이 코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빼주고 이 실은 뒤쪽으로 사사삭 숨겨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저의 블랭킷을 완성을 시켰어요. 저는 작은 사이즈여서 힘들지 않게 완성을 했지만 여러분은 이 마무리하는 딱 쾌감이 엄청나실 만큼 아주 큰 일을 해내신 거예요. 처음 블랭킷을 만들어 본 분들은 굉장히 지금 성취감이 있으실 텐데 마음에 쏙 들게 완성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블랭킷을 뜨고 싶으실 만큼 매력적인 아이템이셨길 바래요. 저와 함께 터니시안 스티치로 만들어 본 매력적인 블랭킷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아주 소중하고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 또 만나요.